자, 이어서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엔비디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그리고 시간 외에서의 부진한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저는 그 부진한 움직임과 관련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봤습니다. 자, 우선 엔비디아 실적은 공개가 됐고 시장의 예상대로 잘 나왔지만 향후 중국 매출에 대한 부담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제재가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더 이상 미국한테 맞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원자재와 관련해서 반도체 원자재 관련해서는 수출을 막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반도체를 내부적으로 자립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월 1일 기준으로 중국의 국가기업 신용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조성한 중국 반도체 투자 펀드는 최근에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 여기에서는 D램을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145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조 6,87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미국의 제재가 잇따라 나오게 되면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특화된 차세대 반도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HBM 개발에 나섰고 창신 메모리가 이제 이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중국에는 양쯔 메모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 회사는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이 밖에 파운드리 쪽에서는 SMIC, 팹리스 쪽에서는 하이실리콘을 현재 보유해서 개발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분히 이제 중국의 움직임, 한국에 비해서는 좀 크게 좀 기술력의 격차가 좀 있다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의 CEO가 경고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이 젠슨 황 CEO가 최근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 규제에 대해서 중국 반도체 자립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얕봐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황 CEO는 중국에 그렇게 많은 GPU 스타트업들이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중국에서는 이 분야에 힘을 쏟고 있는 자원의 양이 이제 중국 내에서 꽤 많은 수준이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스스로 만들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 규제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미국은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중 수출을 통제하면서 엔비디아가 GPU 반도체 A100과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H100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자립 그리고 이 젠슨 황 CEO의 경고가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의 방향성을 찾기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에 대한 주제, 엔비디아 실적 폭증, 하지만 시장은 실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는 한 이틀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속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높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실적 후에 시간 외 움직임까지 쭉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 첫 번째 플로우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 규제가 지금 발목을 잡았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렇다면 AI 반도체, HBM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시장 흐름에 맞춰보고 마지막 전략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5개 T라고 해야 될까요? T치고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자세한 실적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줬습니다.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줬는데 역시나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 이 중국에 대한 이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실적의 위기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나온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6% 늘어난 181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이러한 이제 성장폭을 보여줬고, 금융정보 분석 업체가 이번에 전망을 한 이
금액 규모 자체가 이제 161억 8천만 달러였는데 20억 달러가 훨씬 더 크게 이 성장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이익도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3배, 6억 8천만 달러에서 92억 4천만 달러로 순이익이 또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가 이번 이 AI 붐이 상당히 뛰어나게 또 수혜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매출의 상당 부분은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5억 1,000달러가 이제 또 이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해서 여러 이제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용 칩 매출이 급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역시나 엔비디아가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AI 칩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뭐 2024년 내년까지도 이러한 이제 이 독주 체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나 이 약간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지난달에 적용된 중국 수출 통제로 인해서 중국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것이죠. 왜 그렇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이 데이터 센터 칩 수익의 약 25%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에게 중국 시장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중국의 이제 이 반도체 수출 금지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엔비디아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 이 AI 칩 가격이 엔비디아 AI 칩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상 소매 가격의 2배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정식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지하 시장에서 이제 정상 소매 가격의 2배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중국은 지금 포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약간의 이제 우회 방안으로 이제 수출 규제가 되어버린 A100의 축소 버전인 뭐 A800을 공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H100의 대체 제품으로 이제 중국 상무부의 기준에 맞춘, 미국 상무부의 기준에 맞춘 H800을 이제 또 만든다라든지 계속해서 좀 이제 우회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기는 했었지만 아직까지 뭐 수출 통제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수출 통제를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고, 갈륨과 게르마늄을 최근에 이제 약간의 이제 수출 통제를 했었잖아요, 중국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수출 재개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 어느 정도 이제 또 미국에서 수출 통제 좀 풀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이번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우려감들이 추가적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도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시간에까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다우존스, 나스닥 다 어느 정도 최근에 상승이 계속 잘 나오다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이제 이 실적 향방이 이번에 상당히 좀 중요했었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약간의 차익 실현으로 가느냐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워낙에 많이 올라왔었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가 박스권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좋은 이야기 나오면서 끌고 가주느냐 아니면은 이제 박스권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 분기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이슈가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해버리지 않고 지금 12월 달 FOMC까지 또 뚜렷하게 나올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FOMC 의사록이었죠. 이번에 FOMC 의사록도 약간은 매파적인 분위기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는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남겨놓은 그런 이제 의사록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여전히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원하고 있구나. 얘기했었던 부분이었죠. 사실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엔비디아의 이러한 이제 우려감들,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고점에서 꺾이는 이러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또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현재 어느 정도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부터는 역시나 이제 이 FOMC까지의 전략들이 계속적으로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오늘부터 약 3주 정도까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박스권 고점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수익을 또 챙겨 나가야 되는 전략이 중요한 상황인 거니까 과연 지금 현재 시기에서 FOMC까지 또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만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연준 쪽에서는 어쨌든 금리를 인상하는 쪽에 조금 더 생각을 두고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에서는 그 패드워치 보니까 내년 한 5월? 예. 네, 이때쯤에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에만 좀 더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쪽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FOMC 쪽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원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전에 제가 한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렸었을 겁니다. 연준은 시장이 지금 너무 환호하기도 그렇다고 너무 이제 이 우려감을 갖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즉, 어느 한쪽의 방향성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금리 인상을 한번 더 해버리게 되면 부담감이 상당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분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4분기에 이번 의사록에서 경기가 분명하게 축소할 것이고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기업들이나 가게들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비난의 화살은 다 연준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서 금리 인상을 섣불리 하기에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섣불리 하기 어렵죠.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면은 무언가 매파적인 발언, 그다음에 시장이 너무 우려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워낙에 좀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 12월 달에 완벽하게 또 이제 거의 이 금리 동결을 예측을 하고 있죠. 거의 99% 금리 동결을 예측을 하고 있고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제 이 부분을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제 보기보다는 연준은 물가가 조금 더 가라앉는 걸 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이 너무 환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아직까지는 경계감을 가져라라는 이러한 이제 방식으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연준은 지금 매파적이거나 혹은 이제 비둘기적이거나 완벽하게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FOMC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됐든 이번 시장에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또 FOMC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OMC까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전략, 그 다음에 FOMC 결과 보고 그 다음에 방향성에 따라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전략, 지금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관련된 종목 얘기들, 흐름들 어떻게 좀 잡아가야 될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 들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이 중국발 매출 감소는 전체적으로 이제 뼈 아픈 상황이라고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해석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제가 이제 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 고점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제 FOMC까지의 전략과 그 다음에 FOMC 결과 보고 나서의 전략이잖아요. FOMC 결과 보고 나서의 전략은 FOMC 지나가고 나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FOMC까지의 전략, 약 한 3주간의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꺾이게 되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계속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은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 뭐 에코프로 BM, 뭐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바닥 잡아주고 반등 나오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까지 상승이 잘 나와주니까 바닥 잡아주는 선에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공매도 금지 구간에 상승이 나왔었던 이 구간에 단기 매물이 형성이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 막혀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2차전지 종목군들,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반응하는 수준이지 수급이 크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약간은 꺾이는 그림들이 전체적으로 나오죠.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반도체도 왜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올까? 왜 주도주 종목군들이 이렇게 약할까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더 가주면은 주도주 종목군들이 더 강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시장이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주도주 종목군들이 같이 끌고 가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박스권 고점에 도달해 있는데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가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우려감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호재라고 볼 수 없는 악재에 가까운 그런 이슈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꺾여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약한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완벽하게 개별주 장세로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보게 되면 한동훈 후보 관련된 종목들 정치 테마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죠. 채시스라든지 아니면은 원익큐브라든지 이제 정치 대선 테마, 총선 테마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예전에 이제 바닥 구간 추천드렸던 것에 비해서 벌써 이렇게 또 크게 올라왔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이제 이 로봇 최근에 이제 또 법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으면서 쭉쭉쭉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상승 나오는 종목들 보게 되면 오늘의 상승 이제 초전도체라든지 결국에는 완전하게 개별 종목으로 이제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주도주가 추가적으로 좋은 움직임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 개별주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찌됐든 박스권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정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꺾이는 그림 나온다? 그러면 한동안 박스권 장세에서 또 개별주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장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항상 어떠한 종목을 들어가셔야 되느냐?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예를 들게 되면 꿈비, 저출산 종목들, 제가 이제 추천드렸었던 마찬가지로 이제 종목이었죠. 저출산 관련해서 꿈비가 최근에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가 줬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개별주 시장에서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또 단기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수급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개별주 시장에서는 꼭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시장은 한동안 또 이 정도 구간에서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개별주가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또 바닥 잡는 구간 되면 또 주도주 올라가는 그림,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것 같으니까 다음 FOMC 약 3주 정도 기간 되죠. 이 3주 정도 기간 동안에 이 박스권 장세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개별주로 수익을 챙길지, 그 다음에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 오게 되면 또 어떠한 주도주로 수익을 챙길지, 지금은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앞으로의 3주 기간 동안에 수익을 챙겨나갈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스권 상단에서의 주도주의 방향성,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때 개별주에 접근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